그러면 그 아버지가 데리러 왔다 그러잖아요. 네. 만 2년을 채웠는데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아버지한테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어떻게 됐다는 말도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라는 말도 안 하고 아버지가 다 문서 뺐는데도 이렇게 제 어찌보면 고집으로 나간 거니까. 그리고 아버지 앞에 불명예스럽게 영양실조로 나타나는 게 너무 진짜 우리말로 쪽팔렸어요. 근데 어쨌든 먼저 가신 선배가 아들 죽일 것 같다고 얘기하고 아버지는 또 외아들이니까 직원들 총동원해가지고 온 거고. 그 강원도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오랫동안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참 그거 뭐 아버지 심정에서는 뭐 지역 끝까지라도 찾아오겠죠. 근데 저는 예상치 못했던 뭐 우리처럼 사전에 야 나 간다라고 전화라도 받을 수도 그렇지. 없고 한데 저도 왜 그때 영양실조가 더 심했냐면요. 군단병원까지 가면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거기서 못 나오는 데다. 저기는 관으로밖에 못 나온다고요. 그 정도로 예. 너무 심한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가서 병세가 더 악화돼서 악화되는 거예요. 왜 악화됩니까? 군단까지 가면 그래도 의약품이 있을 거고. 군단까지 가면 다 죽는다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그게 심리적인 문제예요. 대대병원, 사단병원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군단병원까지 가면요. 이거는 죽기 전에 제대증 주거나 아니면 죽어서 나온다 이런 그런 건데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면 사람들이 다 희망을 놔요. 그리고 강원도까지 나온 애들이 영양실조 걸리면서 희망을 놔버리면 저도 되게 희망을 놨어요. 왜냐면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쪽팔려서. 그래도 얘기해야지 죽기 직전인데. 근데 저는 죽어도 강원도에 그 조용히 묻히고 싶더라고요. 엄마야. 그래가지고 얘기 안 하고 저도 아예 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여기서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자. 그래가지고 그때 해산 친구하고 둘이서 저보다 더 바싹 마른 해산 친구하고 둘이서 아침마다 나무 하러 올라가서 나무 하면서 항상 우리는 언제 죽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나중에 오긴 오겠지 아버지랑 그런 얘기를 하고 너무 그랬어요. 어머야. 그러다가 결국은 아무 그 생각도 안 했는데 아버지 얼굴 보니까 야, 그때만큼 반가우면서도 왜 이렇게 슬프고. 서러운지 어. 왜 이렇게 서러운지 야 참. 아버지가 데리러 고맙기도 온 하고. 거죠. 아버지 왔다 하니까. 아버지도 저 얘기를 잘 안 해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2년 군복무 만에 아버지를 만났어요. 북한은 전화나 메시지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지 2년이고 저는 남조선으로 튀겠다고 왔기 때문에 좀 남들보다는 엄청나게 슬픈 각오를 하고 온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나니까 저한테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머니가 제가 8살 때 들어가셔가지고 거의 아빠 손에서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빠가 엄마자 아빠예요. 그러니까 좀 진짜 어린 나이에 철딱선이 없는 나이에 철없는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 곁을 떠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그런 어떤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야, 그때는 진짜 되게 충격이었죠. 멀리서 아버지도 되게 이렇게 눈물을 참고 오시는 게 보였어요. 근데 참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오는데 아마 말을 못 하시고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오는데 처음에는 이러고 보다가 아버지? 근데 본인이 몰골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아까 내가 들어보니까 30kg라는데 36kg. 30kg면 우리 북한에서 좀 마른 사람 보고 야 아니 중깨만 하구나 그러잖아요. 또 개에다 표현해서 그렇긴 한데 우리 함경도에서는 좀 적은 사람을 야 너도 중깨만한 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작다는 거지. 북한 개는 뼈무게인 거죠. 말라가지고 바짝 말라 있잖아요. 양파 한 방에 30kg인가요? 그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게 샤워하면서 되게 웃기는 소리들이 많이 해요, 군인들은. 근데 실제 그런 게 북한은 또 아무리 군병원에 가서 비누가 되게 귀했어요. 그래서 비누를 서로 이렇게 개울에서 목욕을 하는데 병사들끼리, 영양실조 걸린 병사들끼리. 근데 너한테 그 비누를 줬는데 내가 비누를 하다가 비누를 떨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누를 찾다가 뭘 찾냐 해서 지금 비누 찾고 있다가 하니까 너 지금 여기 붙어 있다고. 여기가 비누가 쇄골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얼마만큼 패신 거기 들어가? 뭐 어차피 가족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기는 그 쇄골에 들어가는 거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상대 앞에서 야 너 거기 들어가 있다고. 그런 웃기는 일, 그러니까 진짜 웃픈 얘기인데 그 정도죠. 영양실조 걸리면은 관략근이 다 풀려서 병실에 그냥 눕혀 있지 않고 기저귀 채우거나 기저귀가 없으면은 그런 놈들 따로 병실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에는 병실 침대 다 없애고요. 밑에다가 비닐방망 쭉 깔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아랫다리 다 뺏겨놓고 앉혀놔요. 어차피 그냥 알아서 싸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들어가면 진짜 거의 그 좀비 영화에서는 좀비들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다 이러고요. 그리고 진짜 해골에다가 황색 페인트 칠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 이렇게 쑥 가죽이 딱 말라붙기 시작하면 해골에 윤곽이 생기는 게 그 눈두덩이에 해골들 끝에 조금씩 포인트가 나와 있어요. 여기 눈두덩이 포인트가. 그 포인트가 뚜렷
뿌듯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해골이 제대로 싹 드러나는 거죠. 그거 보면 거울을 항상 보면서도 되게 생소한 거 있잖아요. 이건 나 같지가 않은 느낌들. 우리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아마 영양실조 걸린 환자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렇죠. 못 그래서 본 사람들 없겠죠. 그래서 그 지금 말하는 느낌이 지금 구독자님들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알 것 같거든요. 워낙 군인들이 많이 그런 모습을 하고 다녔고 워낙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딱 한눈에 봐도 이건 영양실조구나라는 게 느낌이 오거든요. 강원도가 제일 심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안 좋은 데다가 강원도는 도로가 유실돼가지고 공급이 안 되니까 군인들은 뭐 어디 나가서 먹을 수도 없고 하니까 주문 주는 데는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아직도 제가 깻잎을 못 먹어요. 워낙 많이 3개월 동안 나가서 털 게 깻잎밖에 없었거든요. 하도 털어가지고. 아니 그 민가 지역에 민가가 20%고 나머지가 80%가 군인인데 그 80%의 군인들이 민가를 털었어요. 그럼 얼마나 털었겠어요? 그럼 군인 나만 할 게 없을 나만 것 할 같아.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은 게 이게 울바자라고 하죠. 거기에 깨들을 송송송송 심어놨잖아요. 논두렁에다 깨들 제일 그 만만한 게 깻잎이었어요. 그러면 어제 식당 당번이 당직병이 어제 가서 깻잎을 한 바퀴 쭉 뜯어오면 오늘 다시 다른 놈이 와서 또 깻잎 털어와요. 또 한 3개월을 깻잎을 먹으니까 이 병영에서 저기 네모반에서 친구들 이렇게 지나가는데 깨 냄새가 훅 하고 지나가요. 와, 이게 지금은 깨만 보면은 깻잎만 보면 이게 그때의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아직도 삼겹살에 깻잎을 못 사 먹어요. 그래도 그쪽은 그래도 깻잎을 심어서 먹었었네요. 함경도는 또 그런 건 없어가지고 깻잎을 먹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마 지대마다 또 자라나는 작물이 좀 다르니까. 그럼요. 남쪽은 좀 다르죠. 콩잎은 좀 먹었던 것 같은데 콩을 많이 심으니까 콩잎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 지금 몸무게 제가 영상 쓰지 않을 건데 뭐 써도 돼요. 좀 물어봐도 55kg예요. 이거의 절반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kg. 아니 난 상상이 안 가가지고 걸을 수는 있었나요? 30kg? 처음에는 거의 걷는 것 자체가 힘들었는데요. 그때 정신력인 게 군단병원에 딱 들어왔는데 저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 멘탈이 나간 상태인 거죠. 근데 저보다 더 바싹 마른 고참이 들어오더니 엄청 걷어차는 거예요. 왜? 일어나라고. 왜? 일어나서 산에 남하러 가자요. 영양실조인데도? 이 새끼 미쳤구나 했는데 그냥 걷어차는 거예요. 그냥 고참들이 와가지고 나중에는 이 벨트 혁띠 가지고 목을 끌어매가지고 끌고 다닌다니까요. 왜 개처럼. 그렇게 아파하는데 그 남하러 가야 돼? 너 그러다 죽는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래서 한 주일을 끌고 다녔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일어나서 걷더라고요. 살려고. 너 맥 놓고 있으면 바로 죽는다고. 그러더니 끌고 가는데 저도 나중에는 나무하고 내려오는데 제 후임이 또 들어왔어요. 영양실 걸려서. 또 제가 똑같은 짓을 했어. 이 새끼야 일어나 나무하러 가자 이러고. 너 이러다 죽어 이러고. 왜냐면 같이 들어왔던 친구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죽어 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네. 밤새껏 뭐 관장하고 뭐 하고 해서 살리려고 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죽어 있고 한 친구들이. 근데 그러니까 그걸 본 친구들이 있으니까 웬간하면 자기 옆에서 죽어가는 새끼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쵸. 정신적 타격이 엄청 큰 거지. 같이 옆에서 오늘 이렇게 웃으며 얘기했는데 다음날 시체로 가는 거 보면 그 얼마나 심리적으로 굉장한 충격이거든요. 저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 평생의 트라우마는. 트라우마. 그때는 충격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마인드가 망가져요. 확 이렇게 해가지고 큰 그 데미지가 입어요. 이게 심리적인 데미지가 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데 두고두고 그 데미지가 살아난 거죠. 꿈으로 다시 재현되고 좀 평화로운 시기에 또 생각이 나고 그게 어느 한쪽에 꿍져 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렇다고 하더군요. 딱 한 번 제대로 경험한 친구는 늑막염으로 엄청나게 고민했던 친구인데 늑막염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영양 부족으로 오는 거예요. 물 차고 한 친구인데 전날에 간호사들이 난리치더라고요. 근데 간호사들이 난리치면은 뭔가 있어요 느낌이. 그렇잖아요. 괜히 생판 조용한데 간호사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의사들이 뭐 진단하고 또 나가가지고 뭐라고 급하게 들어가면 뭐가 있나? 이런데 저는 처음 들어가지고 진짜 몰랐죠. 나중에는 거의 그 영양실조 걸리는 환자들은 간호사들이 거의 애기 다루듯이 해요. 저기 동무 저 빨리 옆으로 누우세요. 옆으로 누워요. 옆으로 누워 이러고 누워서 막 거기 똥구멍에다 막 관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이래요. 그리고 막 술도 뺏겨놓고 여기서 반을 넣어가지고 물 볶고 하는데 와 그런 막 소래로 그 한 대야로 물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쫙쫙 나오는 게. 그러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면서 미음 넣어주고 하니까 뭐 말도 해요. 더듬더듬 천천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딱 죽기 전날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죽을 때 되면 사람들이 턱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쉬어지지 않고 이렇게 쉬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턱숨이라는 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힘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마지막 힘 여기 남은 거죠. 아침 새벽에 있는데 뭔가 분주하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똥오줌 다 싸고 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싸고 싼 게 쭉 퍼지니까 바닥에 그 냄새가 막 진동한 거죠. 왜 그런지 몰랐는데 간호사들이 오더니 다 저기 머리 돌리라고 하더니 둘둘둘 싸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는 느낌상 뭔가 쎄한데 누구도 그걸 죽었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말 못하고 그냥 나가는 거 보는 거죠. 누구도 쟤는 죽어서 나갔다는 말을 누구도 안 해요. 간호사들도 안 하고 거기 사람들도 안 하고 못 하는 거죠. 모두가 두려운 거죠. 간호사들도 괜히 이거 공포조장으로 되니까 그 사람도 들어와서 지금 치료받고 있어 이러고,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 그 죽음의 공포를 넣으면 안 돼요. 간호사들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쭉 싸가지고 나가고 지금 뭐 심폐소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근데 뭐 며칠이 뜨면 다 알려질 건데요. 뭐 안 들어오면 뭐 웬간해서 집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뭐 근위소 뒤엔 또 묘들이 하나씩 생겨요. 그러면 또 고향까지 갈 일이 없고 한 몇 달 후에 가족들이 오죠. 가족들은 또 앉아서 아버지는 또 콩쿨 울고 있다가 소주 한 병 붓고, 군위소에서는 꼴랑 그 쌀 한 마리 줘 보내요. 죽은 목숨 하나. 위로금으로 쌀 한 배낭 해가지고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 목숨값으로 쌀 한 배낭 메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런 걸 자주 봤죠. 그렇게 아버지가 가자라고 해서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라고 해서 신의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강원도에서 신의주까지 들어오는데 한 며칠 걸렸나요? 그때는 아버지는 급행열차를 잡아가지고 빨리 왔어요. 평양 평강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있어요. 평양 평강행 타고 올라와서 평양 평강행에서 신의주 평양행 네. 급행열차가 있어요. 그 두 번 꽂고 타고 가면 되거든요. 거기도 특급열차예요. 그것도. 그래요? 한 3, 4일차 되겠네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버지가 그때는 어느 정도 또 백도 있고 했으니까 좀 했는데, 그래도 한 7일 8일 걸렸나 그랬어요. 빨리 간 거예요.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강원도에서 신의주까지 가는데 7일에서 8일 걸렸어요. 그건 진짜 빨리 간 거예요. 그럼요. 진짜 쌩쌩쌩쌩 달려간 거예요. 네. 제대되신 분이 보름을 집에 갔다니까 제 채널 출연해서 얘기했는데 거짓말이라고 너무 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알잖아요. 7, 8일은 진짜 빠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럼 요셉 씨 거기 집에 가서 뭐 처음부터 뭐 아버지가 해주시는 음식을 이렇게 먹고 뭐 음식이라는 것보다는 프랑스 분유로 살아났어요. 맛있던가요? 맛있다기보다는요, 맛이 당연히 그때야 뭐 맛이 분유가 얼마나 또 애기들이 좋아하는 거겠어요. 맹거 근데 퍼먹어도 맛있지. 너무 살이 퐁퐁 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살이 찌는 게 막 보였다면서요. 예. 거기가 분유가루가 좋긴 한가 봐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회복력이 빠른 나이였어요. 그때 19살이었으니까 나이 든 사람이면 절대로 그게 또 안 먹었겠죠. 예전에 어떤 댓글에는 뭐 그게 자랑이냐고 이야기하던데, 아니 뭐 사람 살리는 게 자랑이지 뭐 그게 그런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그 프랑스 분유에도 있었던 거는 거기가 신의주기 신의주라서.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 북한이 하도 힘드니까 유엔에서 많은 지원을 했죠. 맞아요. 그리고 프랑스 분이라는 게 유엔 기금으로 들어온 거고요. 그게 아마 북한의 영유아들 먹이라고 들어온 건데, 네. 아버지가 뒤로 빼낸 건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근데 아들 살리려니까 어떻게든 한 거고. 우리 다 그렇게 해서 벌어먹고 산 거 그렇죠.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국가 것 열성껏 조절해가지고 국가고 조절하는 게 최고예요. 그거 멋진 사람들이죠. 그거 안 하면 다 굶어 죽어요. 그래서 그거로 진짜 눈에 띄게 하루가 다르게 좀 달라졌던 거고, 그때 친구가 저하고 이미 약속한 친구가 와가지고 통탄을 하더라고요. 너 기다렸다고. 우리 빨리 뛰자고. 나 걔도 거기서 북한에 대한 환멸이 너무 심하게 들었더라고요. 나는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한 거죠.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지금 겨우 살아났는데 또 아버지 몰래 또 탈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숨을 골랐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자. 스탠바이 했는데 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딱 또 만들어졌어요. 또 그게 뭔데요? 저도 누트를 찾으려고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조만간에 안 나왔었는데, 그게 아버지 직업 때문에 생겨버렸어요. 아버지가 새롭게 신의주시 인민위원회 927 상무라고 아마 어디 시내나 다 있을 것 같은데, 927은 알겠는데 927 상무예요. 그게 꽃제비들 잡아서 이렇게 수용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여기 육아원 비슷한 데인데, 육아원보다는 육아원하고 소년원 사이인 거죠. 네. 유랑걸 시간은 애들 잡아다가 이렇게 신의주는 그게 얼마나 공급이 잘 됐냐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관광 명소예요. 맞아요. 관광 명소에 꽃제비들이 있으면은 이게 공화국의 망신이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신의주에서는 철저했어요. 네. 아버지가 거기를 담당하고 나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부서보다 물자 공급이 잘 되는 부서였거든요. 그때 좀 허리를 폈는데 제대군관들이 제3이들이 또 제대돼서 엄청 힘들어하잖아요. 삶을 좀 모르니까 정신석기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거의 5년은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다가 조금 어느 정도 눈치 보면서 아버지도 또 당중앙에 또 힘이 있어가지고 힘 좀 빌려서 좀 더 먹으라리 있는 석고리가 아니고 쥐 대가리를 이렇게 간 거죠. 좀 이렇게 좀 조절해서 먹을 수 그렇죠. 있고 내가 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위치가 우리는 그렇죠. 먹으라리는 직업이라고 이야기하죠. 석고리보다 쥐 대가리가 낫다. 그러니까 큰 업체 작은 부서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작은 부서에 큰 대가리가 낫다 이런 거죠. 옛날에는 대대정치선 해가지고 한 개 대대를 책임지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오히려 더 잘 나갔어요. 파워가 있죠. 처음 배치된 게 신의주시 이민연에 그냥 일반 지도원으로 배치됐는데 먹으라리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가 하나의 업체를 책임지고 따로 나간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927 상무에 있던 책임. 꽃제비 단속. 네, 꽃제비 단속 좀 대표. 편하게 앉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불편해 보여서. 어우. 의자가 이래서 미안해요. 이거 자꾸 빙글빙글 알아서 돌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바꿔 앉을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것도 돌아가나? 이건 좀 고정이.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상무에 배급을 타러 자주 갈 기회가 생겼고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직장에 배급을 타러 자전거 타고 갔는데 한 무대기 애들을 막 차에다가 잡아오더라고요. 거의 막 그냥 포로들처럼 잡아오는 거 있잖아요. 진짜. 왜 그래야 되는지. 근데 다른 때는 꽃제비들만 잡아오는데 이제는 꽃제비들이 아니고 너무 포동포동 잘 생기고 이게 그림이 때깔이 좋은 애들이 막 잡아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잡아온 게 아니고 얘네가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신의주 심양에서 체포된 각 도광자들, 탈북자. 탈북자. 근데 탈북자 북한도 법치국가라 미성년자들은 법으로 처벌 안 하고 다 거기로 보내더라고요. 17세 미만의 애들은 다 우리 아버지가 책임진 거예요. 아버지 네. 거기서. 그러니까 그때 탈북자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심양에서 잡혀서 단동으로 오는 곳들은 다 신의주에서 한 번 걸러서 보내요. 네. 그거를 미성년 범죄자들은 아버지가 취급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막 거의 탈북자 포로들 막 내리는데 다 미성년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어린애들이란 말이죠.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여자들만 가득 내려요. 또 여자의 눈이 돌아간 거야? 여기 돌아간 거죠.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니 내리는데 애들이 기존에 늘 오던 꽃집이더라고는 뭔가 때깔이 다르고 그치. 입은 옷도 다르고 청바지도 뭔가 입고 옷 색깔이 다 컬러풀하고 일단은 북한 사람 기준에서 중국에서 한두 달이라도 살다 온 사람은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르대. 와꾸가 이게 다르대. 그래서 하는데 제가 딱 이렇게 눈에 꽂힌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야, 저 애 이쁜데 해가지고 거기서 배급 타러 왔다가 거기에 정신하려 가지고 있다가 옆에 간수들한테 저 친구들 어떻게 넘어왔냐 꽃집이 아닌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간수들이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양 기독교 교회가 하나 급습당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22명의 애들이 성경 공부하다 그대로 잡혀 나온 거예요. 어떡해.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해산이기 때문에 해산으로 다 뽑아서 해산해서 처벌받아야 되는데 지금 중간 경유지다.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 얘는 여기서 잡히면. 여기서 경유됐다가 이제 저기 평성으로 갔다가 평성에서 다시 청진을 갔다가 청진에서 이제 해산보호부 가서 거기서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런 얘기하는데 간수들도 되게 안쓰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연을 쭉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자료가 있으니까 그 해령이었는데 15살 때 엄마 아빠가 다 독살했대요. 그 자살.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밥에다가 독약을 풀어서 한 번에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 자식은 차마 못 죽이고 아마 애기 잘 때 부모들끼리만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아침 일어나 보니까 다 죽어 있더래요. 근데 옆집에 친구가 여기 강만 건너면은 돈 벌 수 있다더라 해서 멋모르고 끌려간 게 인신매매단에 끌려간 거죠. 그래서 얘가 15살 때 팔려갔다가 내몽골인가 어딘가 거기 중국 사람들한테 팔려갔다가 거기에 한번 파송됐던 한인 선교사가 그걸 보고 기절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엄연하가 한국인들인데 이게 옛날 5,000년 전의 이야기도 아니고 몇백 년 전의 얘기도 아니고 팔려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쇼킹을 하고 그 여자애를 교회 돈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구출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가 아마 심양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심양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그 여자애들을 모아서 보호를 해줬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안타까운 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람이 생명이 먼저 중요한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한국 못 간다. 하나님을 다 공부하고 가야 된다라고 이것 때문에 거기에 자꾸 누적을 시킨 거예요. 성경 보고.